여러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그 드라마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정말 높은 시청률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드라마가 화제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우영우 그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실감나게 연기를 잘했고, 또 다시 한번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특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드라마를 보면 그 우영우 변호사가 이 자동문을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장면은 다른 영화의 그 오마주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바로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템플 그랜딘 또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또 영화 속에서 자동문을 쉽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매우 두려워하거든요. 실제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진이 그 템플 그랜딘, 그러니까 우영우의 어떤 롤모델로서 템플 그랜딘을 상장하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재밌게 봤지만 그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를 너무나 재밌게 예전에 봤거든요. 그 템플 그랜딘 이 주인공, 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 주인공의 그 삶에 주는 임팩트, 그 감동, 그건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또 한 번 저에게 넓혀줬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던 영화가 템플 그랜딘인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책이 바로 이 템플 그랜딘, 그 영화 속 주인공인 템플 그랜딘이 쓴 비주얼 싱킹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해외 판권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템플 그랜딘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그 좋아했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 판권 프로포저를 이렇게 봤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템플 그랜딘의 이 비주얼 싱킹, 시각적 사고자로서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에 관련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낼름 이거는 다 같이 읽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템플 그랜딘의 비주얼 싱킹, 이 책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특별히 성숙하고 싶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용납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다. 이 책은 사람의 이해를 좀 깊고 넓게 넓힐 수 있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정말 좀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재능, 지능, 또 학습하는 방법, 더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세상을 지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떤 한두 가지 고정된 기준으로 아이들은 이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어떤 사회 교육 제도들이 얼마나 재능 있고 특별한 아이들을 이렇게 패배시키는지, 걸러내는지,
얼마나 그 아이들의 어떤 재능과 지능을 꽃피우는 거를 막는지에 대한 좀 반성과 또 새로운 교육자로서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책이 이 책 템플 그랜드 비주얼 싱킹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이 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비즈니스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팀 빌딩을 해야 되는데 팀 빌딩에 있어서 얼마나 이 시각적 사고자 비주얼 싱킹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비즈니스는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혁신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책이 템플 그랜딘의 비주얼 싱킹입니다. 자, 그럼 템플 그랜딘이 저자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 템플 그랜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화를 보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영화가 또 재밌어요.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OTT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직접 보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유튜브에 템플 그랜딘 영화를 잘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40분짜리로 그 영화를 보셔도 충분하게 템플 그랜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시고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좋다. 왜? 우리도 이분에 대해 좀 깊은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 읽으면 이분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생각하시고 사고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더 쉽고 더 깊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템플 그랜드의 비주얼 싱킹을 읽으면서 이분의 어떤 특성이 좀 드러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책에 되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뽑아먹을 것도 너무 많고 좀 이따 계속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감과 어떤 입장에서는 완벽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데 이분이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을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이렇게 받아주면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책을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완벽한 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어떻게 이런 책을 쓰지? 그런 책이 있긴 합니다. 뭐 제목이 비주얼 싱킹이니까 비주얼 싱킹이 장점으로 조금 쏠린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이 책 중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접근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되게 매우 훌륭한 분이시지만 자폐 스펙트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 책에 묻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부심과 아쉬움이 좀 섞여서 약간 한쪽으로 쏠린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많은 것들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은이 템플 그랜딘, 자폐증과 동물 행동에 관한 저명한 작가이자 연설가이며 가축 처리 시설 설계자이기도 하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동물학 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일리노이 대학에서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는 미국 자폐증 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자신의 자폐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전역의 부모와 교사를 돕고 있다. 그는 2014년 국립여성명예회 전당에 올랐고 2018년에는 미국과학진흥회의 펠로우로 선정됐다. 2020년에는 CEO 매거진에서 선정한 최고 대학 교수 10명에 포함됐다. 그리고 뭐 관련된 쭉 나오고 여기 나오네요. 그의 인생사는 템플 그랜딘이라는 제목의 HBO 영화로도 만들어져 7개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3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문제, 세 번째로는 팀 빌딩과 혁신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 2개, 특히
어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준 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특별히 이게 이제 비주얼 싱킹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고자인지, 이 책에서는 언어적 사고자, 시각적 사고자, 공간적 사고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게 이제 저자분이 말씀하신 게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 언어적 사고자, 100% 시각적 사고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섞여져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가 나는 좀 사고를 시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고를 되게 공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고를 언어적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자기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고 좀 많은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의 종말, 그리고 글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레인지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원제인데요. 그 한글 제목은 뭐 늦깎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도 떠올랐고요. 그 일치월장과 완벽한 공부법의 내용도 좀 연결점이 어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만약에 파생 독서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평일의 종말이나 그 글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은 지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책은 내가 시각적 사고자인 것 같다 하신 분들만 다 읽긴 그렇고, 그런 분들만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그 레인지, 늦깎이 그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좀 어리다면 그 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시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일단 저는 이게 뭐랄까 막 이렇게 시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템플 그랜 영화 보면서 신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글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 그 책을 읽고 역시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내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이 당사자가 시각적 사고자니까 본인이 시각적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어떻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감은요, 마음의 문제만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면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없으면요,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 존재를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뭐죠? 이제 정말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언어 능력을 타고났던 통념 때문에 내가 시각적 사고자, 비주얼 싱커라는 사실을 30살이 다 돼서야 이해했던 것 같아. 자편식 때문에 4살이 돼서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8살 무렵에야 글을 읽게 됐다. 파닉스, 즉 발음 중심으로 철자와 읽기를 힘겹게 훈련받는 덕분이다. 세상은 내게 통사와 문법이 아닌 이미지로 다가왔다. 하지만 데카르트나 촘스키의 기대와 달리 언어가 없어도 내 생각은 풍부하고 생생하다. 구글 이미지를 스크롤 하거나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짧은 영상을 보듯이 내게 세상은 일련의 시각적 이미지로 펼쳐진다. 언어 능력이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림으로 먼저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시각적 사고를 시각과 혼동한다. 시각적 사고는 눈으로 뭔가를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생각하고 인지하는 방식, 그 점을 이 책에서 두루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시각적 사고를 배워야 되겠다 라는 분은 맞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타고난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특별히 어떤 걸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발이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상대의 강점과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점진적으로 알아냈기 때문에 딱히 유레카를 외친 순간은 없었다. 다만 시각적 사고자에 두 부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나만은
나와는 다른 시각적 사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패턴과 추상으로 보는 공간 시각형 인간이다. 나는 다양한 종류의 엔지니어, 기계 설계자, 용접공과 함께 일하면서 시각적 사고자들 간의 차이를 처음 알게 됐다. 템플 그랜든이 성숙해진 그런 순간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거죠. 나중에 과학문헌에서 내가 관찰한 바를 확인했을 땐 뛸 듯이 기뻤다. 마리아 코제브니코프는 연구를 통해 나처럼 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물 시각형 인간 말고도 수학을 잘하는 시각 공간적 사고자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시각 공간적 사고자 그룹은 패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간과됐으나 시각적 사고자의 중요한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고자인가. 주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동료들은, 내 가족은, 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시각적 사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신의 음악이나 미술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지, 또는 기계를 잘 조립하는지, 혹은 글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은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된다. 여타 특집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사고도 스펙트럼상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스펙트럼식 사고. 고수는 어떻다? 스펙트럼식 사고를 한다. 카테고리식 사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딱 물자를 자르는 거죠. A, B, C가 딱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떤 경중이 있는 거죠. 좀 과한 게 있고 좀 덜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극단은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언어적, 시각적, 공간적 이런 것이 혼합돼 있습니다만 어떻죠? 좀 중점적인 게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좀 선호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언어적 사고와 시각적 사고를 조합해서 세상을 탐색한다. 나오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온갖 이야기와 연구, 아이디어는 당신이 스펙트럼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높여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강점에 따라 지도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일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따라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고용주들에게 직원을 평가할 때 이력서만 보지 말고 시각적 사고자들과 신경 다양인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라고 권하고 싶다. 아울러 시각적 사고자들이 자신을 알아보길, 또 비시각적 사고자들이 다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가능성과 기회를 인식하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합심해 여러 마음을 활용함으로써 급변하는 세상에서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기 바란다. 제가 읽어드린 요 대목이 다 나와 있네요. 뭐죠? 성숙,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맨, 팀빌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뭐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연결입니다.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합심해 여러 마음을 활용함으로써 극별한 세상에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기 바란다. 정말 다양한 사고를 갖고 다양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이 되면 거기 이제 혁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에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미 저자분이 동물 슈퍼울tra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 동물의 관점에 대한 이 책 내용도 나오고요. 그걸로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당시의 목축업자들은 동물을 계속 걷게 하려고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전기봉으로 쿡쿡 찔러댔다. 나는 소의 관점에서 주변을 살펴보자 활성장치로 훌쩍 뛰어내렸다. 소의 관점에서. 그곳에 서서 보니 소들이 주춤거리는 이유가 한눈에 들어왔다. 짙은 그림자, 비스듬한 햇살, 산만하게 늘어진 쇠사슬, 덜렁거리는 밧줄. 나로선 그 안에 들어가 살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한 목축업자는 없었다. 심지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내가 이 분야에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이제 어떤 동물을 대할 때든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내 특유의 접근법이 됐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더 생생하게 나오는데요. 정말 이 소의 관점을 보니까 이런 가축 관련된 이제 시설들 있잖아요. 그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동물에게 좀 인도적으로 가장
덜 고통을 받으면서도 되게 위생적으로 이런 가축 처리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대한 지대 영향을 끼쳤거든요. 실제로 그 많은 걸 설계를 했으니까. 심지어 이 책 마지막에는 동물의 의식과 시각적 사고라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것뿐만 아니라 이 동물까지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실제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독서 혁명을 통해서 타인의 관점을 취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삶을 살고 있구나. 특히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사고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인권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동물권을 성장하는 계기까지 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가 성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염세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인류는 뭐 다 똑같이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역사를 쭉 보면 인권 정말 많이 좋아졌죠. 동물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관점을 취하는 거. 정말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동물 또한 그렇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알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타인,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들을 이해함으로써 이건 성숙해지 된 것인데, 근데 인류의 성숙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이 저자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된 전문적인 책은 아니지만 어떤 자폐 스펙트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장에서 만난 숙련된 제도공과 기계 설계자, 용접공의 약 20%는 자폐증이나 난독증, 진단받지 않은 ADHD를 앓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적응이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이분들이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과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어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쌍둥이 프로파일은 DNA 표본, 유전자연 분석, 뇌 영상 등으로 점점 보강되고 있다. 브루노 베텔하임이 기소되고 60년이 흐른 뒤에도 어떤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 문제로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모성 책임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다. 일란성 쌍둥이와 비일란성 쌍둥이 50쌍의 태반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달 이상이 유전 탓인지 확인했다. 그 결과 발달 이상을 일으키는 세포 성장이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하비 클리먼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발달 이상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유전자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상이 어째서 누구에게 골칫거리로, 누구의 재능으로 발현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은 발달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다? 유전적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아이의 강점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저자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정말 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가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만 해볼 뿐이죠.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근데 이 책이 조금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아이를 키우는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보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뭐 당연히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된 그 전문적인 책도 직접적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를 교육할 때 그런 제가 언급했던 책들을 읽으시면 좀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템플 그랜딘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책에도 언급이 돼요. 아이들과 부모들이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려고 그 꼬리표를 들먹이는 모습도 목격했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나를 장애인으로 또는 자신을 장애아의 엄마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특별한 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다. 자연적으로 이제 교육과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요.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아이들을 걸러내는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템플 그랜드는 지금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엄청 다르진 않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특정 아이들을 걸러낸다. 특별히 이 시각사고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폐인으로서 나는 발달과 행동, 학업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그래도 나는 동물 다루는 일에 종사하겠다는 꿈을 이뤄냈다. 산업 현장과 대학원에서 동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늘 동물과 함께하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계속 노력한다.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지금은 수의사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수의대에 진학할 수 없었다. 왜냐고? 학교에서 나를 걸러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나는 수학 점수가 낮아 학교에서 걸러졌다. 내게 대수학은 넘지 못할 벽이었다. 여러 사물 시각형 인간들처럼 나도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대수학은 온통 추상적 개념을 다룬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은 내게 그 개념을 주입하려고 무지 애썼지만 나로선 시각화할 이미지가 없으니 가망이 없었다. 차라리 기하학과 삼각법으로 건너뛰어야 했다. 난 시각화할 수 있는 문제는 금세 익혔다. 삼각법에 관한 개념은 가령 현수교의 케이블을 시각함으로써 이해했다. 대수학을 이해하려면 각 방정식에 관한 실제 사례가 필요했다. 나는 결국 정규 과정에서 걸러졌다. 물리학과 생명공학 과정을 포기해야 했다. 그래서 수의대와 공과대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심리학이나 동물학처럼 수학 요건이 낮은 학과를 전공해야 했다. 요즘엔 이런 학과에서도 더 높은 수학 요건을 내걸기 때문에 이마저도 전공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한 학생이 내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려면 미적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장벽을 결코 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미적분이 생물학 전공자의 필수 과목이 아니었다. 생물학은 내가 고등학교 때 무척 좋아했고 또 잘했던 과목이었다.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안 해서가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고하는 그 방식 안에서 이런 수학을 하는 것이 애초에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수학을 잘해,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마다 그 수학 자체가 엄청난 벽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배우는데 오래 걸린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템플 그랜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뭐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어떤 필요한 요건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규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걸러지는 겁니다. 근데 템플 그랜드는 어떤 어머니의 강력한 의지와 본인의 어떤 노력이 이렇게 잘 시너지가 나서 매우 드물게 성공한 케이스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 안에서 다른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는 정말 다양한 과목에 평균이 높은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은 혼자 뭐 팔방미인처럼 잘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강점을 확실히 잘 극대화시켜서 다른 장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이 뭐 당연히 다 문제는 아니지만 한편의 어떤 문제 속에서 있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 템플 그랜딘 같은 경우는 뭐든지 배우는 좀 늦었다고 합니다. 늦지만 되게 정확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늦은 아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좀 빠른 아이를 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또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른 친구보다 더 깊게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자인데,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제 걸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이 아이들을 좀 이해를 해서 그 평균 종말 책에 나온 것처럼 개개인성, 그 아이에 맞춘 어떤 교육이 형성이 된다면 그 아이의 자체 인생 훨씬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에 저출산 아이들이 많이 없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아이들은 적어졌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더 우리가 그 심혈을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잘 표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만드는 그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팀빌딩과 혁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제 다양한 여기 실험들도 나오거든요. 중에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혼성팀의 경우에 시각 공간적 사고자가 조이스틱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물 시각형 인간은 그리브를 터치하려고 키보드를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혼성팀이 단일팀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동질적인 팀은 협력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성과가 떨어졌다. 별 도움도 안 되는 대화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이다.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었던 회의에 참석해 봤다면 그로 인한 좌절감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팀을 구성할 때 당연히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아이템이나 사업 방향성이 맞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어떤 경력, 그리고 다양한 사고, 특히 다양한 사고, 나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잘 하게 했을 때 어떻다? 훨씬 성과가 높다. 이게 관련된 연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이 그러니까 낯선 것들이 연결할 때 창의적인 거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낯설게 보는 것이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들이 부딪혀야 되고 새로운 시각들이 막 난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혁신과 창의성이 나오고 기업의 성장, 그리고 기업의 성과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어떤 능력, 또 다양한 강점,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빌딩을 하려고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팀이, 저희 회사는 미디어 팀, 출판 팀, 커머스 팀, 사피엔스 팀이 이렇게 있어서 팀 내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팀을 벗어나서 회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팀마다 좀 색깔이 있는데, 또 거기 멤버들이 특별한 어떤 목적하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같이 지켜보고 같이 참여해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저렇게 생각도 하구나.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되게 엉뚱하고 그 자체로는 되게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발상이 되게 새로운 거야. 그 새로운 발상이 저한테 영향을 미쳐서 제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혁신을 위해서 팀빌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다양한 사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A라는 어떤 사고를 분야가 다르지만 B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에 썼던 것처럼 남독,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독, 내가 원하는 분야를 쭉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창의적이고 싶다 한다면 남독, 좀 다양한 책들을 두루두루 읽었을 때 얼핏 보면 되게 이게 효율적인가? 계독 같은 경우에는 책을 쭉쭉 읽으니까 전문성이 늘어나요. 눈에 보입니다. 나 실력을 늘고 있네. 창의성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남독을 했을 때, 다양한 책을 섭렵을 했을 때 내 안에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들이 내 안에서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이 됐을 때 내 안에 유레카, 그렇죠? 새로운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템플 그랜드 비주얼 싱킹, 이 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책 제목처럼 시각적 사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죠. 하워드 가드너가 이렇게 이 책을 찬사를 했는데, 시각적 사고자가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지 궁금한가? 템플 그랜든의 훌륭한 책이 그 답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시각적 사고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합니다. 타인과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 좀 성숙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면 팀빌딩을 좀 더 다양성이 살아있는 팀빌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 제공하는 책이 바로 템플 그랜든의 비주얼 싱킹입니다. 이번엔 14기 싱큐베이션 선정 도서입니다. 제가 싱큐베이션 책 선정은 제가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 서평을 쓰고 토론하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 위주로 선정을 하겠죠. 이왕이면은 저희 이제 회사에 나온 책이 이제 좋은 책이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번 싱큐베이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